다들 이제 좋은 아침 시작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아침 식사를 하실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좀 뒤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마 월요일부터 지금 방송을 8시에 시작하는 방송을 7시 30분으로 옮겼어요. 지금 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침에 스트리밍을 라이브로 준비하는데 아직은 이제 제가 좀 며칠 동안 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제가 바로는 못 시작하고 곧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같이 아침밥 먹으면서 애들한테 이제 그러겠죠? 밥이 넘어가냐 이 새끼야? 막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도한다 그러면 예쁘게 봐주시고요. 7시 30분 정도로 방송을 땡긴 이유가 몇 가지 요청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뭐 아침 일찍 듣는 편이다. 근데 좀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녹화 방송이니까 녹방이니까 그래서 제가 7시 30분으로 땡겨봤고요. 아직까지는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앞으로는 8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7시 30분 여기에 맞춰서 방송을 업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고요. 또 불편하실 분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아침에 이제 출근길과 함께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또 강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 제가 그때 해법을 알려드렸죠. 제 방송을 듣기 싫으면 본인이 안 듣고 있는 그 방송을 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라. 이러면 됩니다. 본인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자꾸 트는 거야. 들으려고 하는 건 안 틀어주고 싶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건 더 틀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역이용해라. 너무 좋아. 너무 듣고 싶어 막 이러면 안 틀어주기도 합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할 때도 우리 애는 제가 잘 알아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예전에 상담했을 때는 우리 애는 제가 잘 알아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 애들을 모르겠다. 애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우리 애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세요. 우리 애가 그래도 시키는 건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어머니들한테 할 만큼 시키셔서 그렇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공부는 딱 할 만큼이에요. 그것도 안 하려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인터넷 방송들을 보세요. 그걸 보고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이 공부들은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한테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애가 수업을 들으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업을 듣고 배우는 거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원래는 공부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시고 엄한 걸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에 이제 삼전 닉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주식 투자랑 ISA 뭐 이런 거 위주로만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ISA는 국내 주식밖에 못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깜냥을 알거든요. 제가 이제 단타도 해보고 2006년부터 막 투자도 많이 해보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때 이제 주식을 많이 샀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한 3년을 묵혀놨어요. 그때 막 반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솔직하게는 저도 쫄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를 보고 주식을 팔고 사고 막 이럴 때라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주식을 팔고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외 주식 투자가 쉽지가 않았어요. 수수료도 너무 높고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주식을 이제 계속 냅두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짜자잔 그러면서 몇 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안 팔았으면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멍청이가 냉큼 팔았죠. 냉큼 팔았습니다. 한 3년 들고 있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00년도 들었을 때쯤에 제가 이제 전량 다 미국 ISA 계좌 뭐 이런 거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또 여기 댓글에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미국 주식 그거 ISA는 미국 주식 못 투자하는데 아니죠. 국내 상장 미국 ETF는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잖아요. 인덱스 펀드. 맞아요. 제가 그 전에는 단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타를 쳐보고 했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쳐다보면서 그때그때 감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럴 시간에 생산적인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타를 치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대외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순간 떨어지고 오르는 거를 보고 앉아 있다고 해서 또 인터넷 방송을 본다고 해서 그 주식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통계적인 걸 믿는 게 어떨까? ISA 계좌를 통해서 인덱스 펀드를 산 거죠. 근데 약간 금융 방송같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할 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냐면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 자체의 비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더 앞서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나 세금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연금 계좌라든가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1년에 대략 예전에 제가 펀드 매니저 만났을 때 펀드 매니저 분께서 연평균 얼마의 수익률이면 높은 수익률이냐라고 했더니 8%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펀드 매니저도 진짜 열심히 거래를 해서 평균 8에서 10%를 얻는다. 평균적으로 8%가 넘어가면 높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연평균이에요. 예, 그러니까 총 연평균으로 8% 정도이긴 한데 어떤 해는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거나 내리 하락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따로 쓰기 위해 저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게 따로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또 S&P 500 말고 나스닥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이 끝장나게 기깔나게 멋있게 기술을 개발할 것이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스페이스X 상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100이 이번에 그 조건을 바꿨어요. 상장 후에 15일 정도 지난 것 중에 이제 선별해서 다시 편입시키겠다. 아마 스페이스X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적정 수수료를 먹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뭐 한 1억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한 2, 300씩 뭐 이렇게 버는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럴 시간에 그냥 거기다 묻어놓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알아서 거기 종목 교체하고 있잖아요. 전 종목 안 팔아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하자. 제 일이 그때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적립식으로 삽니다. 근데 이 공부는요,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 결론에 도착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공부를 한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뭔가를 배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순번을 어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 과신을 하면서 또 외부에 있는 지식이나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배울 때는 또 이거를 축소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백전백승을 하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니까 결국에 백전백패를 하게 되는 희한한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을 봤더니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놓고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야.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연금 계좌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ISA 계좌가 1년에 2천만 원씩 3년이면 총 6천을 연금 계좌에 한꺼번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한꺼번에 밀어넣으면서 S&P 500은 30%, 나스닥 ETF는 70%를 당일날 무지성 매수를 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면 해지가 되긴 하는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단 하루에 매수를 해서 장기 거치시키는 것과 긴 시간 동안 분할 매수하는 것, 어느 게 더 수익률이 좋은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단 하루에 몰빵해서 집어넣어 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제가 신경을 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 날부터 이틀 동안 한 5% 정도 떨어졌거든요. 6천만 원에 5%니까 와 이렇게 막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전에도 경험을 해봤고 그 이후에 복구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면서 이득은 다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경험을 하고 보고 있었고 폭락기 때도 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하락할 때 팔았다가 나중에 어떤 위기가 있고 나면 그때 매수해야지 라고 했는데 더 올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하락과 상승이 마치 지금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속적으로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 남이 돈 번 거 배 아프고 나는 손실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득만 봐야 돼. 이 심리를 진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한 번이라도 안 놓쳐보려고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을 대응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파도 치는 바다에서 파도의 높낮이를 예측하고 있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높낮이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평균값만 잘 들고 있어도 파도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과연 내가 그걸 보고 앉아 있어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작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얼마만큼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제가 이 시간에 좀 더 뭔가 생산적인 작업을 하고 회사를 보고 유튜브 한 편을 제작을 하고 제가 유튜브 한 편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인덱스 그리고 큰 덩어리 안에서 평균 이상의 또는 평균적인 수익만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하고 만약에 급등 급락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한 5% 3% 정도만 그런 해당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틀리지 않았죠. 물론 떨어졌다면 또 봐봐 네 생각 틀렸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솔직히 HTS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다면 본인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애 내가 분명히 열심히 키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근데 하도 개차반이 나서 너네 그렇게 할 거면 다 나가라 그랬더니 둘 다 진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앞뒤가 너무 잘라져 있어요. 본인은 본인 딴에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아빠도 참여를 했을 거고 나도 내가 내 딴에 열심히 한 거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제대로 주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말만 해서 아이를 키웠을 경우 힘든 일을 피하는 양상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어떤 양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아이와 대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화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그딴 개소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강아지 키울 때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키울 때는 그런 개소리를 해보니까 애가 반려견으로 커버리는 겁니다.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하이계를 만들고 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서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를 하니까 애들이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입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시작한다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가 아닌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애들 중에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애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봤을 때는 애가 착하고 우리 애는 우리 집에서 말을 그래도 적당히 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설설 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애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문제집을 주면 한번 외우라 그러면 쓰지를 않고 앞에를 보고 문제를 풀어요. 앞에를 또 보고 문제를 풀어요. 암기가 하나도 안 돼요. 고등부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암기가 안 되니까 애들이 저 어려운 문제 3문제 중에 한 문제 맞췄고요. 이거는 우선은 어려운 문제들은 배제하고 보면 너네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온 이유 한번 봐봐. 그러면 쉬운 문제를 줄줄이 다 틀려와요. 이 친구는요. 계속해서 쉬운 문제는 나중에 대충 해도 돼. 내가 금방 외워.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얘네들의 상태나 레벨을 보면 새우젓밥 3단 변신 수준인 거죠. 근데 말 안 들어요. 암기하라 그러면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임박해서 외우는 게 진퉁이에요. 왜냐면 저는요. 외우면 얼마 안 가서 까먹어요. 그렇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하찮은 본인을 위해서는 귀찮은 작업인 거죠. 그래서 하찮은 본인이 더 초라하고 더 볼품없고 더 3단 변신 같은 상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개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될 것들이 안 나오니까 말을 하다 보면 그거 있잖아. 진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용어의 암기를 제대로 안 하니까 필요한 용어들이 안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언어장애라고 부르는 거죠. 개놈 새끼들 진짜 더럽게 암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해요. 그리고 딱 얘기해. 알아 누웠다 니네 엄마. 알아 누웠어. 지금 밥 드시다가 최악었다 아주 그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들 애들 공부 가르칠 때 애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또 어머니가 아이를 컨트롤하는 입장이 어떤 상태, 어떤 위계를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애한테 잔소리라든 등짝을 패든 뭐라 그러든 애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모르니까 나는 내가 드세게 할 거야 하다가 본인이 피가 말라서 멈추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애들도 공부를 시작할 때 본인이 상태가 거의 학습 장애 수준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된대.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안 돼. 이제부터 진짜 죽기 살기로 시키는 대로 해줘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머니들이 친구 같은, 바꿀게요, 빵 셔틀 같은 엄마 아빠들이 시종을 너무 많이 들어줘서 정말 왕같이 하고 와요. 왜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지식이 벌거 벗겨져가지고 지가 개똑똑한 줄 알고 와. 진짜 배꼽 다 내놓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너 뭐하냐? 진짜 그러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 암기력 좋대요. 외워. 그럼 눈으로 외워. 와, 외워져라. 주문을 외워, 이 새끼야. 주문을. 공부할 기본 자세가 안 되니까 조금만 앉아있으면 갑자기 막 선생님 저 목이 말라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 저 뭐해서 나온, 뻐꾸기 시계도 너보다 균일하게 나오진 않아. 아주 10분 15분마다 기어 나오고 등 뒤에 모지랑 하면은 뭐 이렇게 퍼덕대. 뭐 닭이야? 뭘 숨겨 막. 쉴 때 또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아주 그냥 머리에 폭풍을 날려야죠. 도파민 폭풍. 그러니까 핸드폰을 꼭 쳐봐야 되고 귀때기에 꼭 뭘 꽂아야 돼. 이 새끼들은 무슨 보청기야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첫 꽂아야 집중이 되는데 미친 것들은 아주 그냥 이쪽으로 꽂아서 이쪽으로 뽑아내고 싶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상태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졸아. 졸아. 예, 그런 흥분 상태가 자주 돼 있으면 공부하기 힘들다. 우리가 뭔가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철학자 한 분이 그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새끼야.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남을 파악하고 다른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 예, 오늘 하루도 또 기운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